오늘도 건강하시죠? 오늘은 한국의 국군 무기와 관련된 주제로 이야기를 가져왔는데요. 오늘 이야기도 잘 감동적이고 재미나게 들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병원 복도의 형광등 불빛이 제 눈을 아프게 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서서 창문 너머로 조카 민준이를 바라봤죠. 온몸에 꽂힌 관, 창백한 얼굴.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단 한 명 남은 가족인데 김재호 씨 민준 상태는 아직 위중합니다. 폭행으로 인한 뇌진탕과 내부 출혈. 의사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주머니 속 손가락이 차갑게 식은 금속을 느꼈죠. 군번줄이었어요. 20년 전 저와 함께 길을 걸었던 동료들의 것. 모두 전장에서 떠난 영혼들입니다. 이건 군대가 아니라 고문소입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 낯설었어요. 10년 넘게 침묵했던 제가 다시 말을 하게 된 계기가 이런 비극이라니. 어떤 나쁜 장난 같았죠. 민준이가 입대한 지 겨우 2달.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 순간 떠올랐습니다. 제가 설계한 킹 스파이더 시스템. 한국군의 훈련 체계를 혁신한다던 그 시스템이. 이런 비극은 막았어야 했는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죠. 고개를 들어보니 서양인 한 명이 저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그의 해시태그 챕터 1 조카가 쓰러졌습니다. 병원 복도의 형광등 불빛이 제 눈을 아프게 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서서 창문 너머로 조카 민준이를 바라봤죠. 온몸에 꽂힌 관, 창백한 얼굴.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단 한 명 남은 가족인데 김재호 씨 민준 상태는 아직 위중합니다. 폭행으로 인한 뇌진탕과 내부 출혈. 의사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주머니 속 손가락이 차갑게 식은 금속을 느꼈죠. 군번줄이었어요. 20년 전 저와 함께 길을 걸었던 동료들의 것. 모두 전장에서 떠난 영혼들입니다. 이건 군대가 아니라 고문소입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 낯설었어요. 10년 넘게 침묵했던 제가 다시 말을 하게 된 계기가 이런 비극이라니. 어떤 나쁜 장난 같았죠. 민준이가 입대한 지 겨우 2달.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 순간 떠올랐습니다. 제가 설계한 킹 스파이더 시스템. 한국군의 훈련 체계를 혁신한다던 그 시스템이. 이런 비극은 막았어야 했는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죠. 고개를 들어보니 서양인 한 명이 저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그의 목에 걸린 나토 출입증이 반짝였습니다. 혹시 김재호 박사님 맞으신가요? 외국인의 유창한 한국어에 놀랐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민준이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에단 크로울리라고 합니다. 나토 군사 전문 기자죠. 박사님을 몇 년째 찾고 있었습니다. 묵묵히 손에 든 군번줄을 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제 손바닥에 자국을 남겼어요. 에단이라는 사람은 제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설계한 시스템 덕분에 수천 명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신의 조카는. 그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에단의 눈이 진실되어 보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민준이가 우선이었죠. 내일 오후 3시 한강공원 63번 벤치로 오시오. 그때 이야기합시다. 이렇게 제 10년 침묵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잊혀진 킹 스파이더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었죠. 다음날 한강공원에서 에단을 만났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강변에서 저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민준이가 어릴 적 이곳에서 뛰놀던 모습이 떠올랐죠. 김재호 박사님, 이번 인도-파키스탄 국경 충돌 사건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에단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뉴스로만 접했죠. 두 핵보유국 사이에 일촉즉발의 위기가 있었다는 것까지만요.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핵교전 직전까지 갔었죠. 에단은 태블릿을 펼쳐 기밀 분류된 영상을 보여줬어요. 인도-파키스탄 국경. 전자기 펄스로 대부분의 무기 시스템이 마비된 상황. 그런데 오직 한국산 K9 자주포만이 정상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귀하께서 15년 전 설계한 킹 스파이더 방호 시스템이 이 K9에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이 덕분에 균형이 유지되었고 결국 핵전쟁을 막을 수 있었죠. 가슴이 조금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만든 시스템이 아직도 사람들을 지키고 있다니. 하지만 곧 쓴웃음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시스템이 정작 내 조카는 지켜주지 못했군요. 에다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킹 스파이더 시스템의 주요 코드는 대부분 삭제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그 설계자가 이미 사망했다고 알고 있고요. 하지만 제가 추적한 결과 당신이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됐죠. 물 위로 비치는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10년 전 제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났을 때 이렇게 다시 과거가 찾아올 줄은 몰랐어요. 왜 저를 찾으셨죠? 에다는 진지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한국의 방위 체계가 놀랍도록 발전했습니다. 특히 전자전 대응 시스템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핵심 설계자가 사라졌어요.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잘못된 손에 들어간 기술은 도움이 아닌 해가 됩니다. 제 시스템이 병사들을 더 효율적으로 괴롭히는 데 쓰이는 걸 보고 모든 걸 내려놓았죠. 에단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런 이유였군요. 하지만 박사님, 지금 세계는 당신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민중 같은 일이 다시는 없도록 말이죠.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습니다. 민준이가 겪은 일을 다른 누구도 겪지 않게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미 세상에서 잊혀진 사람이 다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폐지를 줍는 일과를 마치고 서울 외곽의 작은 단칸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에다는 놀란 얼굴로 제 생활을 지켜봤죠. 그의 눈에 동정이 비쳤습니다. 싫었어요. 세계 최고의 방위 시스템 설계자가 이렇게 살고 계셨다니. 제 낡은 방의 구석에는 오래된 노트북 한 대가 놓여 있었어요. 유일하게 제게 남은 과거의 흔적이었죠. 에다는 이해가 안 된다는 듯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왜 이렇게 살기로 선택하셨나요? 당신의 지식이면 어디서든 환영받았을 텐데요. 탁자 위에 놓인 민준이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이의 웃는 얼굴이 아직 순수했죠. 그때 에단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민준 이등병의 훈련 기록과 사건 일지입니다. 입수하기 쉽지 않았죠. 서류를 펼쳐보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민준이가 겪은 가혹행위의 기록들. 그런데 그 훈련 방식이 제가 설계한 킹 스파이더 시스템에 변형된 형태였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만든 시스템으로 훈련받은 놈들이 사람 하나를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지. 에다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스템은 이미 변질되었어요. 당신이 만든 원래 형태는 아닙니다. 벽을 향해 서류를 던졌습니다.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죠. 10년 전 제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이유를 에단이 이제야 이해하는 듯 했어요. 무기는 절대 설계자의 의도대로만 사용되지 않아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죠. 창문 밖으로 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아직 병원에 누워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에단은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제게 물었죠. 그렇다면 왜 처음에 그런 시스템을 설계하셨나요?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북한과의 전쟁 상황에서 우리 군인들이 최소한의 희생으로 살아남게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평화 시기에 그 기술이 사람을 괴롭히는 도구가 되다니. 에다는 노트북을 가리켰습니다. 아직도 연구를 계속하고 계신 건가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그건 반쪽짜리 대답이었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단지 더 이상 시스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에서 민준이의 상태가 호전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에단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실로 들어서자 민준이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에 가슴이 아팠어요. 외상은 치료되겠지만 마음의 상처는 얼마나 오래 갈지. 민준이의 손을 잡고 있는데 에단이 조용히 물러나 있었죠. 삼촌, 이제 괜찮아요. 그냥 다시는 그곳에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민준이의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죠. 내 연구가 결국 이런 비극을 막지 못했으니까요. 병원을 나와 에단과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침묵이 이어졌어요. 결심했죠. 주머니 속에서 USB를 꺼내 에단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뭔가요? 에단이 물었습니다. 15년 전 제가 설계한 한국 전장의 전자전 대응 매뉴얼과 AI 실시간 대응 데이터입니다. 민간인을 보호하면서도 적의 공격을 무력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죠. 에단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걸 저에게 주시는 건가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토에 보여주십시오. 하지만 이건 과시용이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에게만 가치가 있죠. 에단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걸 나토 회의에서 공개하면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볼 겁니다. 제 손이 그의 어깨를 잡았어요. 한국은 과시하지 않아. 필요할 때만 보여줄 뿐이지. 이해하지 못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에단에게 물었죠. 진짜 한국을 본 적 있습니까? 화려한 서울 시내 말고 진짜 한국을요? 에단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의 눈에는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보여드리죠. 왜 이 나라가 강하고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무기의 철학이 무엇인지도요. 에단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누구도 알지 못했던 한국의 비밀을 보여줄 시간이 왔어요. 국제사회에서 과소평가받았던 이 작은 나라의 진짜 힘을요. 이른 아침 에단을 데리고 경기도의 한 공장 단지로 향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중소기업 건물이었죠. 외부로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로 알려진 곳이었어요. 여기가 어딘가요? 에단이 물었습니다. KF-21 전투기의 레이더 방호 시스템을 만드는 곳입니다. 놀란 에단의 표정이 인상적이었어요. 보안문을 통과하자 지하에는 최첨단 시설이 펼쳐져 있었죠. 민간 기업인데도 군사급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놀랍네요. 나토 국가들에서는 대부분 대기업이나 국영기업만 이런 기술을 다루는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강점은 바로 이거예요. 유사시 모든 산업이 국방으로 전환될 수 있는 체계죠. 다음으로 K 전차 생산 라인으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공장 내부에서 정밀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에단은 메모를 하며 감탄했죠. 독일이나 프랑스의 시설보다 더 효율적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는 늘 준비되어 있어야 했으니까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벌떼 드론 통제실이었습니다. 수천 대의 드론을 단일 시스템으로 운용하는 기술. 에단의 눈이 커졌어요. 이건 나토 수준을 넘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이 민준이에게로 향했습니다. 이런 첨단 기술이 있는데도 왜 우리 군대에서는 여전히 가혹행위가 일어나는지 기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증거였죠. 에단 씨, 무기는 기계가 아닙니다. 그걸 다루는 사람의 철학이죠. 한국이 강한 이유는 기술 때문이 아니에요. 에단은 궁금해 보였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인가요? 내일 보여드리죠. 우리의 진짜 힘은 어디서 오는지. 돌아오는 길 에단은 조용했습니다. 그의 세계관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죠. 저는 생각했어요. 민준이가 당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기술뿐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바꿔야 한다고요. 다음 날 에단은 노트북을 들고 제 작은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랐어요. 밤새 제가 준 자료를 분석한 듯 했죠. 나토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일부 고위 장성들이 당신의 자료를 검토했는데 믿지 않더군요. 핵 없는 나라가 강대국? 말도 안 되라고 했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여전하군요. 세계는 아직도 한국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노트북을 열어 화상회의에 접속했죠. 나토 본부의 회의실에 있는 장성들이 보였습니다. 김재호 박사, 당신의 자료를 검토했습니다만 미국 출신의 장군이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우린 한번 나라를 잃어봤어. 다시는 안 당해. 핵이 없어도 지도자를 잃어도 나라를 잃지 않아. 다른 장성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전에서 핵 억제력 없이는. 말을 끊고 제 노트북으로 파일을 열었어요. 현무 미사일 정밀 타격 시뮬레이션, SLBM 개발 계획, 초음속 미사일 발사체 설계도까지. 모두 제가 10년 전부터 준비해온 것들이었죠. 무기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확히 어디를 타격할지, 그리고 왜 타격하는지가 중요하죠. 화상회의 속 장성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에단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제야 그가 이해한 듯 했죠. 왜 제가 폐지를 줍는 노인으로 살면서도 이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는지를요. 우리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요. 화상회의를 끝내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에단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존경과 이해가 담겨 있었죠. 이제 이해하겠네요. 왜 한국이 강한지를.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절반만 이해하신 겁니다. 진짜 힘은 기술이 아니에요. 내일 보여드리죠. 이른 아침 에단을 데리고 시내의 한 작은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민방위 훈련장이었죠. 70대 노인부터 중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무슨 일이죠? 에단이 물었습니다. 민방위 훈련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놀란 에단의 눈길이 느껴졌습니다. 70대 노인이 진지하게 소화기 사용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대학생들은 실탄 분해와 응급처치를 연습하고 있었죠. 한 여대생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훈련하나요? 그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이건 살아남기 위한 준비예요.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겪은 전쟁이 언제든 다시 올 수 있으니까요. 에단의 눈에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겠죠.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것이 국가의 강제가 아닌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라는 점이었어요. 훈련장을 나와 인근 초등학교로 향했습니다. 교실에서는 어린 학생들이 재난 대비 교육을 받고 있었죠. 선생님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왜 우리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지 기억하세요. 에단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제야 이해한 듯 했어요. 한국의 강함은 무기나 기술이 아닌 국민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절박함과 의지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이게 우리의 진짜 힘입니다. 총을 잘 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지키려고 드는 총이냐가 중요하죠. 에단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병원에 들렀어요. 민준이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 있었죠. 민준아, 어떻게 지내? 민준이가 약하게 웃었습니다. 삼촌 생각해봤어요. 군대를 떠나지 않기로 했어요. 사이버전 정책병과로 지원할 거예요. 놀라움과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고도 포기하지 않다니. 민준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네가 자랑스럽구나. 에다는 병실 한편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완전한 이해가 깃들어 있었어요. 무기의 그리고 나라의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를요. 일주일 후 에단이 나토 본부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김포공항에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그의 손에는 제가 건넨 자료가 들려 있었죠. 김재호 박사님, 이제 세계가 한국을 다시 봐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저 민준이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길 바랄 뿐이었죠. 에단 씨, 리포트에 제 이름은 넣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시스템의 철학이지 설계자가 아닙니다. 에단은 망설이는 듯 했으나 동의했습니다. 그가 떠난 후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폐지를 모으고 때때로 민준이를 병문안 가는 조용한 일상이었죠. 한 달 후 민준이가 퇴원했습니다. 그는 이제 사이버전 부대에서 근무하게 되었어요.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단단해진 의지가 느껴졌죠. 삼촌, 제가 겪은 일이 다른 후임들에게는 일어나지 않게 할 거예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나토에서 한국의 방위체계와 민간 준비태세를 연구하기로 했다는 내용이었죠. 보도에 따르면 에단이 제출한 보고서가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에단이었습니다. 박사님, 보고서가 엄청난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모든 나토 회원국들이 한국의 방위체계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살짝 웃음이 나왔습니다. 약속은 지키셨나요? 제 이름은 넣지 않기로 했잖아요. 에단은 잠시 침묵했어요. 죄송합니다. 보고서 말미에 당신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세계는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한숨을 내쉬었지만 화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보고서에 뭐라고 쓰셨나요? 에단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무기의 설계자는 무대 뒤에 있지만 그의 철학은 전장을 바꾼다. 그리고 당신의 사진과 함께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자랑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 세계가 그를 잊지 못하게 될 것이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유난히 맑았어요. 리어카를 끌고 나가며 생각했죠. 내가 걸어온 길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민준이의 희생이 다른 이들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골목길을 지나는데 한 아이가 다가왔습니다. 이웃집 꼬마였죠. 할아버지, 물 드세요. 작은 물병을 건네는 아이의 순수한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물을 받았어요. 아이는 제 리어카를 신기한 듯 바라봤죠. 할아버지는 왜 매일 이렇게 폐지 모아요? 할아버지도 영웅이에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무심하게 말했어요. 힘은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아이는 이해하지 못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렸죠. 언젠가 이 아이들이 자라서 이해할 테니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준비하고 왜 조용히 강해져야 하는지를. 리어카를 끌며 걸어가는 저를 멀리서 지켜보는 눈길이 느껴졌습니다.
돌아보니 군복을 입은 민준이가 서 있었어요. 그의 눈빛에서 결의가 느껴졌죠. 그리고 존경도.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민준이도 경례로 답했어요. 이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나라를 지키게 될 것입니다. 민준이는 첨단 사이버 부대에서, 저는 이렇게 골목길의 리어카꾼으로.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같은 곳을 향하고 있죠.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준비된 이 나라를 지키는 마음을요. 나토의 보고서는 곧 잊혀질 겁니다. 세계의 관심도 다른 곳으로 향할 테고요.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는 관심이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그저 준비되어 있을 뿐입니다. 언제나 조용히. 앞으로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민준이가 겪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무기 시스템뿐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사람들의 마음가짐도 바꿔나가야 한다고요. 그것이 제가 앞으로 할 일입니다. 리어카를 끌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싸움이요. 그리고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몇 달이 지났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대통령 선거 운동의 열기로 뜨거웠어요. 거리마다 현수막이 걸리고 광장에서는 지지 유세가 한창이었죠. 리어카를 끌며 유세장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국민 여러분, 강한 안보와 탄탄한 경제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후보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복잡했죠.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이런 약속을 했지만 실제로는 무기 개발에 인색했던가요? 실제로는 군인들의 처우 개선에 관심이 없었던가요? 그날 저녁 민준이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그는 사이버 부대에서 근무하며 새로운 국방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삼촌, 요즘 선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후보가 우리나라 안보에 더 좋을까요?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누가 당선되는지보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어떤 철학을 가졌느냐야. 무기를 많이 사는 것보다 국민을 진정으로 지키겠다는 마음이 있는지가 중요하지. 민준이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부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아요. 첨단 장비도 좋지만 그걸 다루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고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 빌딩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이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취약한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죠. 민준아, 우리가 바라는 건 단순해.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민을 지키는 지도자면 돼. 거창한 말 필요 없어. 조용히 실천하는 사람이 진짜 강한 법이지. 다음 날 투표소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폐지 리어카를 두고 정장을 입었어요. 허름한 양복이었지만 이날만큼은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고 싶었죠.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데 누군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젊은 기자였어요. 혹시 킹스파이더 시스템의 김재호 박사님 아니신가요? 외국 보도를 보고 알게 됐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기자는 흥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번 선거에 대한 박사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어떤 후보자가 한국의 안보에 더 도움이 될까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어떤 지도자든 한국의 진짜 힘은 국민에게서 나옵니다. 단 한 사람의 영웅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준비되어 있는 것. 그게 우리나라의 비결이죠. 다만 바라는 건 경제를 발전시키면서도 국방의 중요성을 잊지 않는 지도자였으면 좋겠습니다. 기자는 열심히 메모했어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기는 기술이 아닌 철학입니다. 우리가 왜 싸우는지, 무엇을 지키는지 알고 있는 나라가 진정으로 강한 나라죠.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내일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저는 여전히 폐지를 주울 것이고 민준이는 부대에서 임무를 수행할 것이며 수많은 이름 없는 시민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나라를 지킬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방식이니까요.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리어카를 끌어내며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강국은 화려한 퍼레이드나 웅장한 연설이 아닌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로 뭉치는 국민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런 국민의 마음을 이해하는 지도자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요. 힘은 보여주는 게 아니라 감춰야 무서운 거야.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어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 꼭 챙기시고 또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